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울소입니다. 자, 이게 참 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칫솔질은 해야죠. 그렇죠? 뭘 먹었으면 칫솔질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얘기하죠? 치간 칫솔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칫솔, 치간 칫솔, 하나 또 뭐가 빠졌죠? 치약이요. 자, 이 세 가지가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데 각각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구나 하고 있는 칫솔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칫솔질로는 충치가 예방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럼 왜 닦냐?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 보고 이빨 닦으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네가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충치가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죠? 씹는 면에요. 그죠? 전이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씹는 면에 충치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걸 파내고 뭘로 했어요? 레진으로 때우거나 금으로 때우거나 이랬었습니다. 어렸을 때 조금만 더 씹는 면을 열심히 닦았으면 안 썩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과에서도 저 뒤에 어금니가 새로 나온다, 저거 열심히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씹는 면을 깨끗하게 닦아야 충치가 예방된다라고 얘기하는 치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씹는 면에는 좁은 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치과대학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금니 쪽에 있는 씹는 면에는 홈이 있는데 그 좁고 깊은 홈들에는 칫솔모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홈을 미리 메꿔줘야만 충치가 예방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씹는 면의 구조상 충치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씹는 면의 충치는 칫솔질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충치는 어디서 생기죠? 이와 이가 닿는 면에서 생깁니다. 그렇죠. 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씹는 면이고요. 이가 이렇게 있고 씹는 면이면 이렇게 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썩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겠죠. 이건 엑스레이 찍어야 보이는데 엑스레이에도 웬만큼 썩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진행될 때까지는 찾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칫솔은 거기 안 들어가요. 그럼 결국은 칫솔 자체는 충치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칫솔질을 할까요? 치약을 이에다 바르려고 하는 겁니다. 충치 예방 목적은요. 그럼 충치 예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불소 치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소 치약이 치아면에 골고루 발려지고 치아 구석구석마다 다 스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솔질을 하는 거예요. 도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치 예방은 한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칫솔에 의해서 불소 치약을 바른다. 그럼 결국 궁극적인 역할은 불소가 하는 겁니다. 또 한쪽은 뭐가 있어요? 치간 칫솔이 합니다. 치간 칫솔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충치 예방이에요. 자, 잇몸 질환은 어디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목 부분이요. 그죠? 이와 잇몸이 닿아 있는 이 테두리 부분에서 잇몸 질환이 생기죠. 그러면 그 잇몸 테두리를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뭘로 닦습니까? 칫솔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은 치아를 닦는 게 아니고 잇몸 살을 닦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드러워야 되고 잇몸에 많이 접촉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마다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럼 칫솔질은 결국은 잇몸 테두리를 닦아서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도구입니다. 또 잇몸 질환이 어디서 생겨요? 이와 이가 이렇게 닿아 있는데 요 밑에도 잇몸이 있죠. 요렇게 닿아 있는데 요 밑에도 잇몸이 있고요. 그 테두리에 있는 잇몸 어디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거긴 누가 닦아요? 치간 칫솔이 닦습니다. 치약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잇몸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칫솔과 치간 칫솔에 기계적인 세정이 있는 거고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불소 치약과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이게 각 도구들의 역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잘 사용되면 충치와 잇몸 질환 두 가지를 전부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제 수두 칫솔질 영상을 보시면 제 채널에 있죠. 한 4편으로 나눠진 거.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은 5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시고는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씹는 면은 안 닦아도 돼요? 그러니까. 씹는 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문질러서 닦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늘상 답변을 드려요. 왜요? 그 자리는 썩을 운명이었으면, 홈이 깊었으면 이미 충치가 생겼고 뭘 했어요? 금이나 레진으로 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씹는 면을 성인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 닦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거죠.
닦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에도 불소는 발라야 되니까 적당히 닦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칫솔이 있고요.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치간 칫솔. 잇몸 질환을 예방하면서 인전면에 있는 충치도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이쪽은 치약이 있습니다. 충치 예방의 1등 공신이죠. 자, 세 가지예요. 그렇죠? 뭐가 제일 중요하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있는 치간 칫솔이 충치와 잇몸 질환에 양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칫솔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도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치간 칫솔의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치간 칫솔에 힘을 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인전면에서 모든 치과 질환은 발생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간 칫솔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쪽에는 뭐가 있었죠? 충치. 한쪽에는 잇몸 질환. 충치는 머릿속에 뭘 기억하셔야 돼요? 불소 1500ppm, 1450ppm. 이거를 어떻게 해요? 칫솔로 골고루 펴바른다. 얼마에 한 번씩이요? 자주 하면 좋겠지만 하루에 2번은 반드시 꼼꼼하게 펴바르셔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 치간 칫솔은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에 있어서 둘 다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칫솔은 잇몸 테두리를 닦아서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도구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우리가 도구를 들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칫솔질 할 시간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손에 놓으시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치간 칫솔은 손에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도구만 선택해야 된다면 칫솔보다는 치간 칫솔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잊지 마시고 칫솔질, 그리고 치간 칫솔 사용, 그리고 불소 치약 사용, 이 세 가지는 평생 동안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